차가운 겨울 오후, 눈이 소리 없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리지은은 10살이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가족 비극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곳에서 나무를 하는 동안만큼은 그녀는 잠시나마 과거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눈에 파묻혀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은은 익숙한 듯 덤불 사이를 헤치며 나아갔다. 그녀의 낡은 목도리 위로 흰 입김이 피어올랐고 꽁꽁 언 손가락은 나뭇가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숲은 고요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지은의 발자국 소리만이 눈밭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눈을 헤치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 깊은 숲에 사람이 올 리 없었다. 혹시 곰인가 아니면 멧돼지, 그녀는 숨을 죽이고 나뭇가지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눈밭 위를 힘겹게 끌고 가는 것은 다름 아닌 낡고 해진 자루였다. 늑대의 털은 눈처럼 새하얀 겨울숲 속에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나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피로와 고통으로 흐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강렬하고 확고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늑대는 지쳐 보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자루는 늑대의 몸집만큼이나 커 보였고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 간에 엄청나게 무거워 보였다. 늑대는 힘겨운 숨을 헐떡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 모습은 마치 절박한 사명을 띠고 있는 듯했다. 지은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야생 늑대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 늑대가 무언가를 끌고 가는 모습은 더더욱 기이했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늑대는 지은이 숨어 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잠시 멈춰 섰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척였고 그 순간 자루의 한쪽 끝이 살짝 열렸다. 그리고 지은은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작고 연약한 손이었다. 아기의 손이었다.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겨울숲의 정적은 그녀의 귀에는 찢어지는 비명소리로 변했고 차가운 눈밭은 불타는 지옥처럼 느껴졌다. 아기의 손, 왜 아기가 저 끔찍한 자루 안에 있는 것일까? 늑대는 왜 아기를 끌고 가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작고 하얀 손가락이 자루 밖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늑대는 다시 자루를 끌기 시작했다. 녀석의 움직임은 더욱 느려졌고 그 자루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은은 더욱 궁금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공포, 호기심,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렬한 느낌. 늑대는 몇 걸음 더 나아가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자루는 늑대의 몸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왔고 이번에는 아기의 얼굴이 반쯤 드러났다.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추위에 질려 창백한 피부와 보라색으로 변한 작은 입술은 아기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기의 눈이었다. 그 작은 눈동자는
놀랍도록 선명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아기의 눈과 지은의 눈이 마주쳤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다. 아기의 눈빛은 도움을 갈구하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지은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지은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늑대와 아기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늑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죽은 것일까 아니면 기절한 것일까 두려움이 다시 그녀를 감쌌지만 아기의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의 입구를 완전히 열었다. 그 안에는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기의 작은 몸은 추위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자루 안에서 아기를 꺼내자 아기는 작은 소리를 내며 지은의 품에 안겼다. 그 온기는 차가운 겨울 숲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늑대를 바라보았다. 늑대는 여전히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다. 녀석의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은은 늑대가 아기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경외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이 깊은 숲에서 자신과 이 아기, 그리고 쓰러진 늑대만이 존재했다. 마을로 돌아가 도움을 청해야 했다. 하지만 아기를 홀로 남겨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늑대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늑대는 분명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지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늑대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다. 녀석의 눈이 가늘게 뜨였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감사의 표시인 듯 아니면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했다. 지은은 늑대의 눈에서 알 수 없는 인연의 끈을 느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단단히 안고 늑대에게 다가갔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늑대의 몸집을 고려했을 때 혼자서는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늑대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깊었지만 당장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닌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늑대의 상처에 대고 압박했다. 늑대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움찔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다. 마치 지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녀는 늑대에게 마지막으로 눈길을 던졌다. 늑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지은은 다시 마을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아기를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이 늑대 역시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직감은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 덮인 숲을 가로지르며 품에 안긴 아기의 작고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뒤돌아볼 때마다 쓰러진 늑대의 그림자가 그녀의 시야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 밤은 길고 추울 것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운명에 이끌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추운 겨울 숲속. 거대한 늑대가 끌고 온 자루 속에서 발견된 작은 생명체였다.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마을로 향했다. 품에 안긴 아기의 작은 몸은 기적처럼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늑대, 그리고 자루 속 아기. 이 모든 것이 마치 악몽 같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달려 집으로 향했고 낡은 나무 대문을 거칠게 열었다. 할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부엌에서 약초를 다듬던 할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고단한 삶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지혜롭고 깊었다. 할머니는 지은의 품에 안긴 작은 꾸러미를 보고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지은한 할머니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은은 숨을 고르며 숲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늑대가 자루를 끌고 왔고 그 안에 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 할머니는 지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지은이 늑대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하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늑대가 아기를 데려왔다고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따뜻한 이불로 감쌌다. 아기는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었다. 갓난아기인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살아남다니 기적이구나. 할머니는 아기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심한 동상은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보였다. 할머니는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아기에게 먹였다. 아기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다. 아기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할머니는 지은을 앉혔다. 이제 늑대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렴. 지은은 숲에서 늑대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늑대가 쓰러지고 아기를 꺼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늑대의 눈빛, 상처,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던 그 알 수 없는 시선까지. 할머니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늑대, 은빛 털을 가진 늑대라. 할머니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에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단다. 숲을 수호하는 영물, 위험에 처한 생명을 돕는 은빛 늑대의 이야기지. 하지만 그건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은은 할머니의 말에 놀랐다. 전설 늑대가 전설 속 영물이라고. 그럼 그 늑대는 평범한 늑대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늑대가 이 아기를 너에게 데려왔다는 것이다. 필사적으로, 마치 너를 찾아 헤맨 것처럼. 할머니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 아기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르지.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희미하고 흐릴하지만 강렬한 이미지였다. 불길에 휩싸인 집, 비명소리, 그리고 거대한 늑대의 형상, 그리고 낡고 해진 자루.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지은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며 살아왔었다. 5살이었던 그녀에게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화재로 인한 사고사라고 했다. 하지만 지은의 기억 속에는 항상 무언가 불분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하지만 늑대, 그리고 자루, 그때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희미하게 기억나요. 지은은 필사적으로 기억의 파편을 붙잡으려 했다. 아빠가 저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커다란 자루였는데. 그리고 늑대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너의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단다.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할머니는 지은을 안심시키려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지은의 기억이 할머니에게도 감춰진 진실을 떠올리게 하는 듯이 그날 밤 지은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품에 안긴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숲에서 본 늑대의 모습과 자신의 흐릿한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숲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늑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늑대가 걱정되었다. 아기를 데려올 만큼 필사적이었던 늑대였다. 그냥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새벽녘, 지은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기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할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문을 나섰다. 늑대가 걱정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낡은 겉옷을 걸치고 집 밖으로 나섰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눈발은 잦아들었다. 지은은 손전등을 들고 어제 늑대를 발견했던 숲속으로 향했다. 그녀는 발자국을 따라 늑대가 쓰러져 있던 곳으로 갔다. 그녀의 발자국과 늑대가 자루를 끌고 온 흔적은 눈밭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늑대가 쓰러져 있던 자리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늑대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은은 낙담했다. 죽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데려간 것일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눈밭 한쪽에서 희미한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일반적인 늑대의 발자국보다 훨씬 컸고 힘겹게 끌린 듯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다. 늑대가 스스로 이동한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지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발자국을 따라 숲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발자국은 점점 더 희미해졌고 지은은 불안감을 느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작은 동굴 앞에서 발자국이 끊기는 것을 발견했다. 동굴 입구에는 거친 덤불이 우거져 있었고 그 안은 어두웠다. 지은은 망설였다. 동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늑대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위험한 동물일까 하지만 늑대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다. 동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자 지은은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곧 그 그림자가 거대한 늑대임을 알 수 있었다. 늑대는 동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옆구리의 상처는 더욱 심해 보였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다가갔다. 늑대는 그녀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녀석의 눈빛은 어제처럼 강렬했지만 동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은은 늑대의 상처를 다시 살펴보았다. 밤새 출혈이 계속되었던 듯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늑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의 눈을 응시했다. 늑대의 눈빛에서 지은은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느꼈다. 마치 늑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또 다른 파편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밤,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무언가를 외쳤던 소리. 지켜야 해, 지켜야 해. 그리고 그 뒤에 희미하게 들려왔던 늑대의 울음소리.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늑대와 그녀의 부모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 지은은 늑대에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늑대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은은 늑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늑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지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지은은 늑대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고 싶었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아기도 우리가 지켜줄게. 늑대는 지은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다. 녀석의 눈빛이 조금 더 선명해졌고 지은의 손에 코를 비볐다. 지은은 늑대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늑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지은은 늑대가 아기를 자신에게 데려온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늑대와 아기는 그녀의 과거, 부모님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아기와 늑대, 그리고 그녀 자신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동굴을 나서기 전에 늑대에게 약속했다. 할머니와 함께 다시 올게. 널 치료해 줄 거야. 지은은 동굴 밖으로 나와 마을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와 늑대를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날 밤 숲에서 발견된 아기와 늑대는 지은의 닫힌 과거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것은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10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감한 탐정이자 작은 생명들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지은이 아기와 함께 마을로 돌아오자 숲에서 갓난아기와 늑대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번졌다.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지은의 집에 모여들었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뒤섞였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사람들을 진정시켰고 지은은 아기가 잠든 방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의 기적적인 생존에 놀라워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몇몇의 눈빛 속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엿보였다. 늑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다. 숲은 언제나 그들에게 신비롭고 동시에 위험한 미지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마을의 실세인 이 강준이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강준은 반듯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그의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마을의 가장 큰 상인이자 지역 유지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마을의 분위기가 좌우될 정도였다. 그는 번지르르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지만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과 날카로운 무언가를 읽어냈다. 이런 어린아이를 홀로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늑대까지 엮여 있다니 위험한 일이지요. 강준은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아기가 잠든 방으로 향해 있었다. 제가 이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가 돌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유모도 있고 아이를 보살필 사람이 많으니 더 안전하고 따뜻할 겁니다. 늑대도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제안은 언뜻 보면 호의처럼 들렸지만 지은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아기와 늑대를 빼앗으려는 시도임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고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위압감은 지은의 심장을 죄어왔다. 할머니는 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 아이는 지은이가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머니, 고집 부리실 때가 아닙니다. 마을의 안녕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늑대 또한 위험한 짐승입니다. 만약 그 늑대가 마을로 내려와 해를 끼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강준의 목소리 톤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늑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때 아기가 잠든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아기는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잠시 울다가 이내 진정되었다. 강준은 아기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아기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귀중한 무언가인 것처럼. 지은은 강준의 시선에서 묘한 섬뜩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집이 불타던 밤,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강준의 이름 석자를 부르짖었던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선명하게 강준의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다. 어린 그녀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지만 강준이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그의 강압적인 태도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늑대는 제가 데려올게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기는 제가 지킬 거예요. 늑대도 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아기를 데려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준은 지은의 말에 비웃음을 흘렸다.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늑대는 늑대일 뿐이야. 짐승에게 마음을 주면 다친다. 그는 지은을 무시하듯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때였다.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흔들렸다. 할머니와 강준, 그리고 그의 수아들은 모두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늑대였다. 녀석이 동굴에서 빠져나와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지은은 문을 향해 달려갔다. 할머니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문고리를 잡았다.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거대한 회색 늑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늑대의 옆구리 상처는 치료되지 않아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날카로웠다. 늑대는 강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적개심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준은 순간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이런 미친 짐승이. 늑대는 한 걸음 강준에게로 다가섰다. 녀석의 이빨이 드러났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늑대는 마치 강준이 아기와 지은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행동했다. 지은은 늑대의 행동에 놀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늑대가 그녀와 아기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강준의 수아들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늑대는 더욱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늑대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다가서지 못했다. 강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늑대가 자신에게 이토록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늑대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오늘은 이쯤 해두죠. 강준은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하지만 늑대는 결국 늑대일 뿐입니다. 언젠가 통제불능이 될 겁니다.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지은과 할머니, 그리고 늑대를 번갈아 노려본 후 집을 나섰다. 그의 떠나는 뒷모습에서는 오만함과 함께 분노가 느껴졌다. 강준이 떠나자 늑대는 긴장을 풀었다. 녀석은 지은의 옆으로 다가와 몸을 비볐다. 지은은 늑대의 상처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상처가 더 심해졌잖아. 할머니는 늑대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보통 늑대가 아니로구나. 할머니는 방으로 가서 아기를 데려왔다. 늑대는 아기를 보자마자 흥미로운 듯 코를 킁킁거렸다. 아기는 늑대를 보고 방긋 웃었고 작은 손을 뻗어 늑대의 코를 만졌다. 늑대는 놀랍게도 부드럽게 아기의 손을 핥았다. 그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 늑대가 너희 부모님과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구나. 어쩌면 그 사고가 정말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다. 너의 아버지는 강준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 아버지는 마을의 오래된 역사와 전설에 관심이 많으셨고 강준은 그것을 비웃곤 했어. 특히 아버지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던 적도 있었지.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밀이요. 어떤 비밀인데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아버지는 항상 모호하게 말씀하셨지. 하지만 강준이 그 비밀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였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네 아버지는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단다. 이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아주 오래된 보물이지. 보물 수호신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부모님이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강준의 탐욕스러운 눈빛, 늑대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강준이 부모님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그는 어떤 비밀이나 보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늑대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약초를 바르고 붕대로 감쌌다. 늑대는 묵묵히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지은은 늑대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녀석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늑대에게 은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은빛별이라는 뜻으로. 숲속에서 그녀에게 나타난 희망의 빛 같아서였다. 그날 밤 은별은 지은의 집 마루에서 잠이 들었다. 아기는 지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다. 지은은 강준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알았다. 그는 아기와 은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할머니가 있었고 작은 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은별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를 다졌다.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아기와 은별을 지켜야 했다. 이 모든 시작은 한 어린 소녀가 눈 덮인 숲속에서 마주한 늑대가 끌고 온 무거운 자루 속의 비밀에서 비롯되었다. 지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있었다. 강준의 위협적인 방문 이후 지은의 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강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은 지은의 가족을 피했고 은별과 아기에 대한 소문은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은은 아기와 은별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10살 소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친구, 숲속에 사는 은둔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이 지역의 지리에 밝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며 피했지만 지은은 그에게서 뭔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을 느꼈다. 그는 바로 김 씨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은 은별과 함께 김 씨를 찾아 숲으로 향했다. 아기는 할머니에게 맡겨두었다. 숲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 눈이 덜 쌓여 걷기가 수월했다. 은별은 지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녀석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활력이 돌아온 듯했다. 오랜 시간 걸어 숲 깊은 곳에 다다르자 김 씨의 오두막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허름한 오두막은 숲의 일부처럼 보였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난 손님 따윈 받지 않는다. 김 아저씨, 저 지은이에요. 지은은 큰 소리로 외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덥수룩한 수염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그가 지은의 옆에 서 있는 은별을 보자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늑대를 알아보는 듯했다. 네가 지은이라고 이 늑대는 또 뭐고? 김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숲에서 아기와 은별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강준이 아기와 은별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김 씨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강준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과 할머니가 말한 아버지의 비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숲을 꿰뚫어 보는 듯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준 그놈, 결국 여기까지 왔군. 김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형제 같은 존재였지. 그리고 이 늑대는 너의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녀석이다. 지은은 놀랐다. 아버지랑요 무슨 인연인데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이 숲을 사랑했고 숲의 모든 생명들을 존중했지. 특히 야생 동물들과 교감하는 능력이 남달랐어. 이 은빛 늑대는 사실 네 아버지와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 늑대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 속의 존재라고 여겨졌었지. 그런데 몇 년 전 강준이 이 숲의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보물에 대해 알게 되었어. 그는 그 힘을 이용해 마을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지. 네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강준의 음모를 알게 된 거야. 그럼 아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강준은 늑대가 보호하던 생명의 씨앗물을 찾고 있었어. 그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다. 이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지키는 고대 유물이었지. 내 아버지는 생명의 씨앗을 강준에게서 지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과정에서 너의 부모님은 강준의 계략에 휘말려 돌아가신 거다. 강준은 그 모든 것을 화재 사고로 위장했고 지은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오랜 악몽이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이제 선명한 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강준이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였다니 분노와 슬픔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은별은 지은의 옆에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마치 그녀를 위로하는 듯이. 그럼 그 아기는요? 아기는 왜 은별이가 데려온 거예요? 지은은 울먹이며 물었다.
그 아이는 강준의 숨겨진 딸이다. 김 씨의 말에 지은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강준은 돈과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는 자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강준의 탐욕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 그때 늑대가 나타나 그들을 도왔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결국 강준의 수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늑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를 데리고 내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나 아버지는 늑대가 아기를 데려온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지키려 했던 거야. 하지만 강준이 먼저 덮쳐왔고 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늑대에게 아기를 너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했을 거다. 김 씨는 은별을 바라보았다. 이 늑대는 그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녀석은 내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네가 아기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아기를 데려온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기는 강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할 존재였고 은별은 아버지가 지켜달라고 부탁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뒤에는 강준의 잔인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강준을 어떻게 막아요? 지은은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김 씨는 지은의 눈빛에서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강인함을 보았다. 네 아버지는 강준의 모든 비리를 기록해둔 장부가 있었다.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숨겨둔 장소에 대한 단서도 남겨두셨지. 아마 이 숲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다. 김 씨는 낡은 가죽지도 한 장을 꺼냈다. 이 지도는 네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지. 여기에 아마 단서가 있을 거다. 지은은 지도를 받아들었다. 지도는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숲의 지형과 함께 몇 개의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김 씨는 고개를 젓다가 은별을 바라보았다. 늑대가 알고 있을 거다. 늑대는 이 숲의 모든 길을 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존재였으니까. 그때부터 은별은 지은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은별은 지은을 숲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녀석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때로는 멈춰서서 지은을 기다렸고 때로는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김 씨는 지은에게 숲에서 살아남는 법과 약초를 이용해 은별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은은 은별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보며 늑대에 대한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 며칠 동안 지은과 은별은 숲을 헤매며 단서를 찾아다녔다. 지도는 모호했고 숲은 넓었다. 밤이 되면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와 아기를 돌보았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지은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별은 지은을 이끌고 숲속 깊은 곳, 오래된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사당 앞에 멈춰 섰다. 사당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사당 입구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은별은 사당 입구 주변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은은 은별의 행동에 호기심을 느꼈다. 은별이 파헤친 곳에는 흙에 덮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지은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과 작은 나무 조각상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다. 일기장에는 강준의 비리와 그가 노리는 생명의 씨앗에 대한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준이 숲에 오래된 유물을 손에 넣어 마을을 지배하려 했던 음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까지. 일기장 곳곳에는 강준의 이름을 지칭하는 암호들이 있었고 이를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듯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진실이 밝혀지고 생명의 씨앗이 올바른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그리고 나의 작은 딸 지은이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아기를 부탁한다. 나의 은빛 친구여.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은별에게 자신과 아기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이다. 일기장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와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지은은 나무 조각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섬세하게 조각된 작은 늑대 형상이었다. 그 조각상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였다. 그리고 그 조각상 아래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열쇠는 늑대의 심장에, 늑대의 심장. 지은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은별을 바라보았다. 은별은 묵묵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일기장과 조각상, 이것들이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강준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지은은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짊어진 용감한 전사가 되어야 했다. 아버지의 일기장과 늑대 조각상을 통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가던 지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강준이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이며 아기가 강준의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은별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고 할머니는 아기를 돌보며 묵묵히 그녀를 지원했다. 지은은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의 일기장을 해독했다. 암호처럼 쓰여진 단어들을 김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풀어갔다. 강준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냈는지, 숲의 오래된 전설을 이용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그리고 생명의 씨앗, 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생명의 씨앗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숲과 마을의 생명력을 관장하는 고대 유물이었고 강준은 그것을 이용해 숲의 자원을 독점하고 마을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기장에는 강준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적인 사업을 벌인 증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은은 진실을 알게 될수록 강준을 향한 증오심이 커져갔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처럼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고 아기와 은별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김씨 아저씨에게 일기장 내용을 모두 보여주었고 김씨 아저씨는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파렴치한 놈 내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김씨 아저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은아,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강준의 죄를 만천에 밝혀야 해. 하지만 강준은 지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마을에는 강준의 수하들이 지은의 집 주위를 맴돌았고 수상한 사람들이 밤마다 숲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강준은 지은이 무언가를 알아냈음을 직감했고 그녀가 진실을 폭로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제거하려 했다. 어느 날 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다. 지은은 희미하게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강준이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증거를 없애고 지은과 아기, 은별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다. 할머니 불이압을 지은은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할머니는 놀라 잠에서 깼고 아기도 지은의 비명소리에 울음을 터뜨렸다. 집안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집안을 가득 채웠다. 탈출할 길을 찾아야 했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단단히 안고 할머니를 부축했다. 하지만 현관문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은별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녀석은 거대한 몸으로 창문을 깨부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은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은별아 괜찮아. 지은은 은별의 옆구리에 박힌 유리 조각을 보고 소리쳤다. 은별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녀석은 지은에게 빨리 나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깨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뒤이어 할머니가 김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탈출했다. 김씨 아저씨는 은별이 집 주변을 맴돌며 강준의 수하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집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하늘로 치솟았다. 지은은 할머니와 아기를 품에 안고 숲으로 도망쳤다. 강준의 수하들이 뒤쫓아왔다. 그들의 발소리가 눈밭을 가르며 들려왔다. 이쪽이야 빨리. 김씨 아저씨가 소리쳤다. 그는 숲 깊은 곳으로 지은을 안내했다. 은별은 맨 뒤에서 강준의 수하들과 맞서 싸우며 지은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다. 녀석은 몸을 날려 수하들의 발을 묶었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을 위협했다. 은별아 조심해. 지은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은별은 몸에 더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강준의 수하들을 향한 강렬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숲속을 달렸다. 눈밭은 그녀의 발을 붙잡았고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폐를 찢는 듯했다. 할머니는 지쳐 보였지만 묵묵히 그녀를 따랐다. 김씨 아저씨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그때 은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녀석은 강준의 수하들에게 포위된 듯했다. 지은은 멈춰서서 은별을 도우려 했지만 김씨 아저씨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지금은 아기와 할머니를 지키는 게 먼저야. 은별은 스스로 살아남을 거야. 김씨 아저씨의 말에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은별에게 미안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김씨 아저씨가 멈춰 섰다. 이곳이야. 김씨 아저씨는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 섰다. 고목나무의 뿌리는 거대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숨겨진 입구가 있었다. 내 아버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비밀 통로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거야.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할머니와 함께 비밀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졌다. 통로의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자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작은 은신처 같았다. 낡은 침대와 몇몇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촛불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벽 한쪽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복잡한 그림과 지도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덮개가 씌워진 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곳이 아버지가 숨겨둔 곳이에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강준의 탐욕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지. 그래서 모든 것을 대비해 두셨다.
지은은 벽에 붙은 그림과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숲의 지형을 나타내는 동시에 어떤 상징들과 문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일기장에 남긴 늑대의 심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때 통로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준의 수하들이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 분명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아기를 품에 더 단단히 안았다. 이곳으로 들어온 게 분명해. 찾아내. 강준의 목소리가 통로 밖에서 들려왔다. 김씨 아저씨는 침착하게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는 여기서 그들을 막을 거야. 너는 이 안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한다. 늑대의 심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아저씨 안 돼요. 지은은 소리쳤다. 김씨 아저씨는 이미 낡은 도끼를 들고 통로 입구를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걱정 마라. 나는 네 아버지의 친구다. 그리고 은별도 곧 올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김씨 아저씨는 지은을 안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닫았다. 지은은 문이 닫히기 직전 김씨 아저씨가 강준의 수하들과 맞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어깨 위에는 상처 입은 은별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은별이 김씨 아저씨를 도우러 온 것이었다. 지은은 지하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찾아야 했다. 늑대의 심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열쇠임을 느꼈다. 지은은 지하 공간의 상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 상자 안에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강준의 그림자가 점점 더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다. 지하 공간은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었다. 벽에는 낡은 도면과 함께 숲의 고대 문자들이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새겨져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고 지은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메시지를 해독하려 애썼다. 할머니는 품에 아기를 안고 떨고 있었지만 지은의 손을 잡으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밖에서는 김씨 아저씨와 강준의 수하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은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도 간간히 섞여 들려왔다. 지은은 중앙에 놓인 커다란 상자를 향해 다가갔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낡은 나무 덮개는 견고하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덮개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늑대 조각상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듯했다. 상자 뚜껑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늑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의 무게는 예상보다 가벼웠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은 실망했다. 늑대의 심장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때. 그녀는 상자 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진정한 심장은 너의 내면에. 나의 내면.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늑대의 심장은 물리적인 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용기와 지혜,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스스로 답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지하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준이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피투성이가 된 김씨 아저씨와 은별이 쓰러져 있었다. 은별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었고
움직임이 둔해 보였다. 김씨 아저씨는 의식을 잃은 듯했다. 드디어 찾았군. 나의 마지막 조각. 강주는 지은의 손에 들린 나무 상자를 보고 씩 웃었다.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겠지. 어서 내놔라. 이 빌어먹을 아이야. 강준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지은이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리 없었다. 그는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진정한 심장은 너의 내면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은은 소리쳤다. 당신이 찾는 건 그 안에 없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강주는 지은의 말을 비웃었다. 거짓말 마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감춰왔던 것이 겨우 빈 상자일 리가 없지. 어서 내놔.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은별이 희미하게 몸을 뒤척였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은별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지만 강준을 향한 증오는 여전했다. 녀석은 온 힘을 다해 강준에게 달려들었다. 강준은 은별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비틀거렸다. 은별은 강준의 팔을 물어뜯었고 강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이 빌어먹을 짐승. 강준은 고통스러운 듯 팔을 움켜쥐었다. 은별은 다시 한번 강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다. 녀석은 휘청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다시 쓰러졌다. 은별아, 지은은 절규했다. 그녀는 은별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강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쓸모없는 짐승. 이제 방해꾼은 모두 사라졌다. 강준은 지은의 목을 움켜쥐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그 아이도. 지은은 강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강준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강준의 등 뒤에 놓인 낡은 침대 옆 탁자가 들어왔다. 그 위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생명의 씨앗이 올바른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강준의 다리를 걷어찼고 강준이 휘청거리는 틈을 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재빨리 탁자로 달려가 일기장을 움켜쥐었다. 이게 당신의 모든 죄를 증명할 거예요. 당신은 아빠와 엄마를 죽였고 이 작은 아기를 이용하려 했어요. 이 일기장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지은은 일기장을 강준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강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지은이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듯했다. 말도 안 돼. 그 일기장은 불에 탔을 텐데.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일기장을 노려보았다. 그는 일기장 안에 자신의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이 아기를 이용하려 했어요. 이 아기는 당신의 딸이에요. 당신의 탐욕 때문에 이 작은 아기가 버려졌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지은은 울부짖으며 외쳤다. 아기를 향한 강준의 잔인함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아기가 품에서 작은 손을 뻗어 강준을 가리키며 온갈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강준의 죄를 꾸짖는 듯했다. 강준은 아기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자신의 피에 젖은 팔을 내려다보았다. 은별에게 물린 상처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바로 그때 지하 공간의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김씨 아저씨가 정신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과 강준의 만행을 알린 것이었다.
그들은 불타는 지은의 집을 보고 놀라 달려온 것이었다. 강준 이놈아,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마을 사람들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강준은 당황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될 줄 알았지만 지은과 은별, 그리고 김씨 아저씨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다. 특히 일기장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준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다. 그는 쓰러져 있던 김씨 아저씨의 옆에 놓인 사냥칼을 집어들었다.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이 모든 진실은 나와 함께 묻힐 것이다. 그는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은별이 다시 한번 몸을 날렸다. 녀석은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강준의 팔을 물었고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강준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은별은 그 자리에 쓰러졌지만 녀석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지은을 지켰다는 승리의 눈빛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지하 공간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쓰러진 김씨 아저씨와 은별, 그리고 강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울고 있는 지은과 아기를 보았다. 그리고 지은의 손에 들린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았다. 저놈이 모든 걸 꾸민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마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어요. 이 일기장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마을 사람들은 강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강준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강준은 체포되었다. 지은의 아버지 일기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준의 모든 비리와 음모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가 숲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고 마을 사람들을 속여왔으며 지은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화재 사고로 위장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공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강준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쓰러진 은별에게 다가갔다. 은별은 고통스러운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는 은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별아,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별은 지은의 손을 핥았다. 그 눈빛은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한 듯이 강준의 체포와 함께 마을은 오랜 시간 드리워져 있던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났다. 그의 불법적인 행위들과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잔인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지은은 더 이상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파했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난 것에 안도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와 아버지의 일기장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에도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씨 아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은별은 지하 공간에서의 마지막 사투 이후 은별은 의식을 잃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은별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녀석의 차가워진 몸을 쓰다듬었다. 은별아, 제발 눈 좀 떠봐. 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은별은 그녀에게 단순한 늑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고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와 아기를 지켜준 수호자였다. 할머니는 지은의 어깨를 감쌌다. 지은아, 은별이는 할 일을 다 했단다.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어. 이제 편히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지은은 은별을 놓아줄 수 없었다.
그녀는 은별의 머리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아기도 지은의 품에서 은별을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녀석의 털을 만졌다. 마치 아기도 은별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며칠 밤낮으로 지은은 은별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은별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지은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은별의 몸을 닦아주었다. 기적처럼 은별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눈을 뜨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은별의 회복은 느렸지만 지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아기도 은별을 따랐고 은별은 아기를 특별히 아끼는 듯했다. 은별이 지은의 품에 안겨 잠들고 아기가 은별의 옆에 기대어 잠드는 모습은 지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준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의 모든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는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도 함께 느꼈다. 강준이 빼앗으려 했던 생명의 씨앗철은 숲의 깊은 곳에 있는 고대 재단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빛을 내는 투명한 수정구 형태로 만지면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김씨 아저씨는 생명의 씨앗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숲의 균형을 되찾고 다시 평화로운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었다. 김씨 아저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은의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는 지은의 아버지처럼 지은과 아기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지은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했다. 일기장은 단순히 강준의 비리를 담은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그녀에게 남긴 유산이었다. 지은은 아기에게 지미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혜롭고 민첩하게 살아가라는 뜻이었다. 지미는 강준의 친딸이었지만 지은은 그녀를 자신의 여동생처럼 사랑했다. 지민은 지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녀는 지민의 작은 손을 잡고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어떠한 아픔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숲에는 다시 생명이 피어났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지은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지어졌다. 이제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지은은 지민을 안고 은별과 함께 숲으로 향했다. 은별은 완벽하게 회복되어 숲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은빛 털은 햇살 아래 반짝였다. 지은은 은별이 단순히 늑대가 아니라 숲의 영혼이자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은별에게 자신과 아기를 맡겼던 것처럼 은별은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다. 숲속 깊은 곳, 햇살이 쏟아지는 빈터에서 지은은 지민을 내려놓았다. 지민은 은별을 보고 해맑게 웃으며 작은 손으로 은별의 털을 쓰다듬었다. 은별은 부드럽게 지민의 손을 핥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가족 같았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얼룩졌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준의 탐욕과 잔인함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녀를 지켜주는 은별이 있었다. 지은은 은별에게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은별은 고개를 들어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변치 않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그 작은 소녀는 숲속에서 늑대가 끌고 온 무거운 자루를 발견하면서부터 결코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맞섰고 진실을 파헤쳤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따뜻한,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삶. 은별의 울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영원한 유대를 약속하는 숲의 노래 같았다.